A분의 QE고, 그래서 이게 또 가속도 일정하니까, E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니까 일정 가속도 법칙이니까, 간 거리 같으면 이건 2분의 1 AT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겠지. 그래서 이런 식도 선생님되고, 초기 차에다가 2A에다가 간 거리 델타 S,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가속도 운동의 그 법칙이 다 만족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판 축전기의 경우에 그 문제가 보면은 예제가 평판에 형성된 전기장의 그 스피드라는 전기장인데 전자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가 전자는 음의 전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전하고 이 질량 내용이고, 자,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데 이쪽 속도는 변화가 없거든. 이쪽 속도는 변화가 없게 쭉쭉 가는데, 그래서 초기에 예를 들어 속도 V0라는 속도가 갔으면은 이게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Y 방향으로 이제 가속이 되니까,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 책에는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는데, 책대로 고치는 이 전자 방향이 이게 마이너스고, 이 마이너스, 이 플러스가 있으니 이게 플러스 전화가 쪽에 돼 있고, 이 마이너스 전화가 쪽에 있으니까,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이겠지, 이 방향. 그래서 일정한 전기장이 E가 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휘겠지.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밑쪽으로 휘게 되겠지. 이 거리가 Y라는 쪽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가속이 되니까, 그래서 이 감에 따라 가지고 점차적으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런 최종적으로 길이가 L 같으면은 어떤 Y만큼 휘어져 가지고 나올 때는 그래 나오겠지. 자, 그래서 저런 경우에 X방향은 별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쪽 방향으로 그때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일정 가속도 운동이 일정 속도 운동이고, 자, 그래서 X방향을 보면은 그냥 속도를 V라는 그래서 X방향은 거리는 그러니까 간 거리라 하는 것은 VT 하면 되겠지.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냐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왜냐면 속도 V이고 거리가 L이기 때문에 간 거리는 여기서 T는 B분의 X가 L이니까 B분의 L. 그래서 결국 이 전자가 여기서 거의 L까지 가는데 초기에 V라는 속도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은 거의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L이니까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밑으로 가속됐으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앞에서 봤다시피 QE, F 이퀄 QE니까 QE고, 그 다음에 이게 MA니까 A 가는 것은 N분의 Q이다. 그래서 가속이 되기 때문에 Y 가는 것은 2분의 1 AT 제곱 아니냐, 그렇지? 일정 가속도 운동이니까 지금 Y 방향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가속도가, 그래서 이러한 균이라는 전기장에서 이러한 일정 가속도지. 일정 가속도고, 이게 Q가 E니까 전기장 방향은 마이너스로 정하면 되고, 밑으로 정하니까,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인데 어쨌거나 밑으로 정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되고, 조금 여기 Y골 지로 지점이고 여기서 밑이니까, 그래서 N분의 2이고 T가 뭐냐면 요거니까, 그림 쓰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B분의 L의 제곱이다. 이거 알 수 있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자가 마이너스 2가 L 되는
거리를 갖다 거리가 나올 때는 요 밑부분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요 정도 밑부분을 통과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실질적인 값을 줬는데 그림같이 비행판이 대전되어 있는 균일한 전기장, 그래서 200N/C 안으로 전자가 상공의 시고 6cm/s 입산한다고 하자. 그 다음에 전자의 전자량은 마이너스 1.6Wh 19선 쿠롬이고 질량 9.6Wh 31kg이다. 전자가 이 비행판을 빠져나올 때 원래 위치에서부터 얼마나 아래쪽에 이동되느냐. 뭐 그러니까 뭐 가속도 계산하면 되고, 가속도가 A가 n분의 2이니까 가속도 미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X방향은 속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X방향의 이동 거리가 L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값이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해놨는 이 식에, 식 앞에 계산, 여기 A에다가 T, 이렇게 잡으면 1.95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cm 가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전기장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 가능성은 이제 어떤 지점에 이제 전기장이 단위 시간당, 단위 전하당 어떤 힘을 작용하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냥 이지. 그래서 우리 전기장이 주어진 경우도 많고 하니까 결국 이제 전하 Q가 받는 힘 F 이꼴 Q 이걸 알아두면 좋고, 그래서 전기장 이 안에서 이 Q라는 전하가 받는 힘이 F Q이다. 이거 따라두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장 구하는 그 방법에서 이러한 그 대칭적인 분포, 그래서 예를 들어 무한도수이라든지 뭐 점전하라든지 무한평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한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전기장이 대칭적인 경우인데 대칭을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 점전할 경우는 보면, 자, 점전할 Q가 있다. 이게 Q가 있으면 이 점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를 생각해요. 그럼 방향 R인 구를 생각하면, 이 전기장으로 이 플러스 Q 같으면 이 전기장들이 쭉 나가잖아. 전기장이 뭐 화살표 모양을 표시하면 이 전기장인데, 이 고의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다 같잖아. 왜냐하면 고의 표면에서 전기장 가는 것은 이 가는 것은 KE에다가 R 제곱분의 Q니까. 자, 그래서 전기장이 모두 같다. 고 표면에서. 고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이걸 갖다가 이 우리가 플럭스라고 하는데, 전기 플럭스라고 하는데, E.ds, 이 구면을 빠져나가는 전기장.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기장이 자체가 이 구면에서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건 이제 서로, 전기장도 이 방향이고, 면 방향도 이 방향이니까 때문에, DS도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E도 이 방향이니까, 결국에는 이 DS가 되는데, 근데 이 구표면에서는 모든 그 구표면에서는 뭐 방향이 R이기 때문에 R과 같은 거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표면에서는 전기장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뭐냐면 이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앞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건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구표면에서 다 일정하니까, 그래서 구표면에서 일정하니까 이 DS가 되고, 그 DS 가능해서 접근하면 이제 구표면이니까, 구표면은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잖아. 4파이 R 제곱. 그래서 결과적으로 4파이 R 제곱 그리고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기 플러스가 요 4파이 R 제곱 2가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E는 우리가 알잖아. E가 아니까, 왜냐면 점전의 경우에는 KE에다가 R 제곱분의 Q니까 E는 안다 이거지. 그래서 E를 갖다 아는데, 이것이 이제
K2에다가 R 제곱분의 Q가 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플럭스 가는 것이 정의적 플럭스 가는 것이 이제 E 도트 ds인데 이것이 이제 4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R 제곱이고 이게 뭐야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4파이 떨어지고 R 제곱 떨어지고 그래서 엡실론 0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엡실론 0을 키워야 된다. 자, 요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가우스 법칙이야.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결국 이제 요것이 적분 밖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되거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나올 수 있으면 이제 여기 Q인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래서 가우스 안쪽에 있는 전하를 나타내고 엡실론 0는 이거는 뭐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진공적인 유전율이고 그 아까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이 국고의 식의 구성이니까 엡실론 주 박자 같다 해서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칭적인 그런 경우에는 요것이 앞으로 T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E를 구할 수 있잖아. 그 안에 있는 Q 아니까 이 안에 전화가 뭐냐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건 지금 이 점전화 Q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렇죠. 우리 증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다 해당돼. 그래서 이제 저걸 갖다가 대칭적인 경우에 정의장이 이제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저 식으로 쓰면 우리가 쉽게 정의장을 갖다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무 데나 사용할 수는 없고 대칭적인 그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도선이 무한 도선이다. 도선이 아주 이제 굉장히 긴 도선이다.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원통을 생각하면은 자, 정류장은 뭐 이게 이제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그래서 원통 면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입체적인 거니까 그 선이 있으면은 이 선이 원통 가능성이 헛선을 둘러싼 원통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원통 표면 있지 원통을 둘러싸고 있는 이 표면은 그래서 이 반경은 항상 R이고 똑같고 그럴 경우에 원통면에서 정의량이 다 똑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플럭스를 계산했을 때 E 도트 ds를 계산하는데 그래서 면 방향도 이게 ds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정의장도 이 방향이니까 이 ds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T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 원통면은 다 어느 면에서 다 원통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선이 짧으면 안 돼. 짧으면 왜냐면 요 정의장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 도선의 경우에는 도선이 무한대 같으면 뭐 대칭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원통을 생각하면 원통면에 모든 정의장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장이 이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선이 짧으면은 우리가 저 쿨롬 법칙으로 계산하면은 결국 이제 원통이 이제 중간 부분하고 또 가해하고 다 값이 다를 테니까 왜냐하면 용량이 중앙 부분에서는 요 보면 요 거리 있고 이 거리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쿨롬 법칙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또 끝부분을 생각하면 이쪽이 거리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통 이 원통 표면에 정의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동선이 무한하다 하면은 이렇게 다 대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원통 면에는 정의량이 다 일정한 것이.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이제 이 플럭스가 결국 엡실론 0분의 Q인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 그래서 이게 길이가 예를 들어 우리가 L이라 두면은 결국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는 이제 이 단위 길이당 람다라고 하면은 전하 밀도가 그렇지 람다 1이 되는 게.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E에다가 ds가 엡실론 지름의 q인데 이게 난다 A다 이거지. 자, ds가 뭐냐? 이 표면이니까, 그러니까 원통 표면이니까, 원통 표면이라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방향 R이니까 2파이 R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A지. 2파이 R이다. 원통 면적이니까, 원통을 펼쳐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2파이 R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L이라는 면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펼쳐보면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2파이 R이고, 2파이 R이고, 이게 A니까, 그래서 이 면적은, 이 원통 면적은 2파이 R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2파이 R에다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엡실론 지름분의 람다 L이다. 그래서 L 떨어지잖아. L 떨어지고. 그래서 정의장 하는 것은, 2파이 엡실론 지름분의 1이고, R분의 람다 L. 그래서 적용은 이런 식으로 정비장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뭐 K로 표시한 것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엡실론적으로 표시해도 뭐 별로 문제가 없고. 자, 그래서 무한도선의 경우에 이 무한도선에서 거리 R 떨어진 지점, 그 둘러싸고 있는 방위 거리 R만 같으면 다 똑같으니까 정기장이. 물론 정기장은 이제 플러스 람다 같은 바깥으로 나가는 쪽이 정기장 방향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를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마지막 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무한 평면인데, 그래서 평면이 이제 무한한 평면이 있을 경우에 아주 넓은 평면이 있으면은 이 평면 가까이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러한 가우스 면을 갖다 이제 생각해보면 안에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체 같으면, 도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도체라 하는 것은, 이 전기장이, 전자가 이 표면을 존재하거든. 안쪽에 전자가 안 존재해. 그래서 도체가, 그냥 이거 기억해두면 되는데, 도체라 하는, 도체의 경우에는 이 자유전자들이 이제 표면 쪽에 쫙 몰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쪽에 전하가 없어. 전체적인 전하가 0이니까 결국 도체 내부에서 전자가 0이라. 이거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도체 내부는 이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장이 0이다. 그래서 이 도체라 하면은 무한 도체 표면 같으면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자 능력이지. 그래서 전자는 이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 면적을 갖다, 작은 면적을 갖다 생각하면은, 면적 A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결국 이 면적의 각 위치마다 전장이 똑같아요. 전장이. 이게 이제 무한하지 않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무한하기 때문에 대칭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면 같으면, 요까지 안 되는 면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요 지금 전장 같으면 여기다가 전체 각각의 위치에 대한 전화에서 만드는 전기장을 갖다가 계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지점 같으면은 또 요 각각이 지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기장이 다르다고. 높이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 전기장이 위치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평면이 무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점 보면 이쪽하고 이쪽이 대칭되는 점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똑같고, 요 지점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무한되고 이쪽도 무한되니까 똑같고, 그래서 이쪽도 무한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높이만 같으면 이제 똑같은 전기장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플럭스 자체가 똑같은 식인데, 플럭스 자체가 그냥 EDS 하자. EDS 하고 이것이 입실원주의 Q인인데 Q인 하는 것이 이제 이 면적 A로 생각했으면 이 단위 면적당 전하가 시그마를 치지. 이거 쿨롬 퍼 미터 제곱이겠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하가 시그마를 치면은 면적 A이기 때문에 이게 A 시그마 되겠지. 그 다음에 요 E는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E에다가 DS인데, 인테그랄 DS인데, 이것이 면적 A니까 A이고, 그래서 A가 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하는 것이 입실현 지름분의 시그마다. 이런 거 뭐 기억해도 그냥 간단하니까 무한 평면에서는 그냥 이 정의량이 엡실론 지름분의 시그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칭되는 그러한 전화 공포에서 가우스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간단히 이 정의장을 계산하는지 뭐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계속 뒤에도 계속 가우스법칙에 관계되는 예인데 주로 구형의 전화 공포라든지 또는 점전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우스법칙 써가지고 쉽게 정의장을 갖다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63페이지에 이제 절연체, 그래서 이런 반경이 있는데 이 절연체고 그 다음에 반경이 반경 A는 A. 자, 저는 절연체하고 도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도체의 경우에는 안쪽에 전화가 없어. 전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안쪽에 전장이 0인데 부도체의 경우에는 전화가 안쪽에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도체의 경우에는 안쪽에 전화가 없다. 그래서 전화가 없다 하는 것은 그 안쪽에 전장이 없다. 전장이 0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부도체의 경우는 전화를 주면 전화가 그 안쪽에 분포를 하거든. 분포하기 때문에 이제 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 그래서 이건 지금, 절연체 이야기, 유전체, 절연체, 또는 우리 부도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유전체, 다 똑같은데, 전기를 흐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전부 다. 도체는 전기가 흐르고. 그래서 절연체의 경우에, 전화가 이게 방향 A인 곳에 전화가 Q가 분포되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각 지점에서의 정의량을 봐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내부, 그래서 이것이 방향 R이 내부 지점에 얼마냐, 또 이쪽 외부가 얼마냐. 그래서 이 방향 R 같은, 그래서 외부가, 그래서 결국 이제 첫 번째 R이 A보다 적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A보다 클 때 이런 형식이겠지. 그리고 R이 A일 때, 그래서 R이 A일 때는 이 면일 때, 그러니까 R이 A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영역에서 이제 정리하고 구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이 R이 A일 때, A가 클 때인데, 클 때는 이제, 이 안쪽에 하나, 점전하기고, 점전화가 Q가 있는데, 점전화 Q에서부터 거기 R 되는 지점에서 이 전기장을 하면서 우리가 몇 번 했다시피, 이거 아주 쉽게 R 제곱분의 Q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자, 그래서, 바깥쪽은 저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왜 가느냐. 안쪽 가면서, 요 안에 이제 전화 분포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플럭스가 EDS고 요것이 엡실론 지름의 QE니까, 그래서 QE를 계산해야 돼. E는 요 밑에 나오니까, 그래서 E가 나오고, E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DS고, DS 가능성 방향 R의 구표면이니까 4파이 R 제곱이고, 이거 연결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QE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방향 R 안에 들어가 있는 전화, 전체 전화 Q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전체는 구가 방향 A이기 때문에 구의 최적이 뭐냐? 3분의 4 파이 A 3승이고, 그 다음에 요 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고, 그래서 이게 Q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방향 A의 최적이 3분의 4 파이 A 3승이고,
그 다음에 방향 R 안에는 최적은 3분의 4 R 3승이니까 그래서 전체 Q니까 그 비율이 A씩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방향 R이랑 안에 있는 전하량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 전체가 A고 3승이고 그래서 R 3승. 그래서 결국 다 구했지. 이게 이제 엡실론 0분의 이에다가 Q이니까 R, A 3승분의 R 3승 Q다. 자, 여기서부터 R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떨어지고 R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가 얼마나 이가 K에다가 A 3승분의 QR 된다. 물론 이제 전화 Q니까 바깥쪽으로 정장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전 강정에서의 이 정류장을 구할 수가 있다 이야기지. 자, 그럼 이걸 또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보면은 거리 R에 따라서 정류장의 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 고표면이 A고. 자, A보다 적을 때는 R에 비례하지. 이게 상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 걸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적인 비례하는 걸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R보다 클 때는 이거는 점전하고 같이 R 제곱분에 그래서 이거는 1over R 제곱 비례하고 이거는 1over R에 비례하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표면은 고표면에서 정의할 것은 고표면 A를 이어도 되니까 이익하는 것이 어디에도 상관없이 K에다가 A 제곱분의 Q가 된다. 그래서 이어져도 되고 이어져도 되고 상관없잖아. 이어져도 마찬가지로 이거 A하면 A 제곱분의 AQ 되고 그래서 저러한 이 정의장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전원체, 구도체의 경우에는 전원 안쪽에 분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향 R을 생각하면 그 R 안에 있는 전하의 전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은 전체 구 A라는 구에 R이라는 구를 갖다가 최적의 비를 갖다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안에 들어가는 전하량이 나오니까 가우스 직선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밑에는 이제 도체인데, 그래서 도체는 이제 좀 다르지. 도체라는 것은 이제 아까 했다시피 그 안쪽에 전하가 없는 거지. 전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쪽은 전기가 여기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자, 보면은 이런 분포가 있네. 안에 이 도체고. 그 다음에 이걸 감싸고 있는 도체 고각 있지. 고각 껍질.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도체 2Q가 분포되어 있고, 바깥쪽은 마이너스 Q가 분포되어 있다. 자, 저런 경우에 이제 각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몇 가지 영역이 볼 수 있어요. 영역이 이제 여기 반경이 A고, 그 다음에 이것이 B고, 이 바깥쪽이 C다. 그럼 여기 몇 가지 영역이 있잖아. R이 A보다 적은 경우, 그 다음에 R이 A보다 크고 B보다 적은 경우, 그 다음에 R이 B보다 크고 C보다 적은 경우,